새벽 7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3년 동안 우리가 못 푼 문제를 누가 하룻밤 사이에. 앤더슨 교수의 목소리가 텅 빈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칠판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어젯밤 자신이 적어둔 복잡한 수학 문제 아래로 빼곡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이클, 진정해. 혹시 대학원생 중에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에 달려온 동료 교수가 말을 걸었지만 앤더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해법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야.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어. 그의 손가락이 칠판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복잡한 수식들 맨 아래 귀여운 글씨체로 적힌 한 줄이 있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바로 그 순간 건물 3층 복도 끝자락에서는 한 소녀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서 있었어요. 15살 이민서.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미적분학 강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차가운 10월 바람이 뺨을 스쳐갔지만 민서의 눈빛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는 수식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살아 숨쉬는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아, 저기서 실수하셨네요. 민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찬 유리창에 김이 서려 흐려질 때마다 손가락으로 자신만의 풀이를 그려갔죠. 손끝이 차가워 빨갛게 얼어갔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는 추위도 잊었습니다. 저 방법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더 간단할 텐데. 문득 5년 전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아버지는 어린 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서야, 수학은 우주의 언어란다. 별들도 숫자로 이야기하고 꽃잎도 수학 공식을 따라 피어나지.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지만 민서에게 수학을 향한 사랑을 심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죠. 민서아. 멀리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복도 저편에서 박순희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든 채로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73살의 연로한 몸으로 새벽 4시부터 대학교 곳곳을 청소하시는 할머니.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표정이 찡그려지시는 게 보였어요. 또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구나. 감기 걸려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서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특별히 3층 강의실들을 다 정리해야 해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떤 강의실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려 있더라고.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어. 민서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젯밤 할머니 청소를 도와드리다가 우연히 본 그 문제. 너무 흥미로워서 참지 못하고 풀어놨던 건데. 들키면 안 돼,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민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모르셨거든요. 우리 집에 가자.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고 걸으시는 모습이 조금 느렸어요. 무거운 청소 도구들과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시느라 허리도 아프셨을 거예요. 둘이 사는 작은 원룸은 하버드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집세가 저렴한 대신 시설은 낡았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따뜻했죠. 민서야,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뭐 배우고 있어?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시며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계란 프라이 하나와 식빵 2조각, 그리고 우유 1컵. 넉넉하지 않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대수학이요. 하지만 저는 민서가 말을 멈췄어요. 학교 수학이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더 걱정하실 테니까요. 우리 민서가 수학을 참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를 닮았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슬픔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여기저기 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필기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복잡한 수식들과 함께 적힌 아버지의 메모들. 수학은 논리의 시요, 미의 극치다. 민서에게 언젠가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수학자가 되길. 학교로 향하는 길에 민서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하버드 강의실 안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거라고. 창문 밖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말이에요.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노트와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수학 문제집이 들어 있었어요. 밤마다 할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풀어온 어려운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오후에도 어김없이 하버드 3층 복도로 향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비록 창문 너머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수학은 민서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모르시지만 어젯밤 그 칠판에 적힌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는 민서의 진심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죠. 그날 오후 하버드 수학과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앤더슨 교수가 발견한 그 해답 때문이었죠. 복도에는 교수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바빴어요. 3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난도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된 건 하버드 수학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풀이야. 한 점의 오류도 없어. 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시각, 민서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하버드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수학 지식을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하버드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딘가 들떠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민서는 궁금해하며 평소 자리인 복도 끝 의자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으려던 민서의 시선이 복도 벽면의 큰 칠판에 머물렀어요.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앤더슨 교수가 직접 적어둔 문제였어요. 어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수식들이 빼곡했죠. 이건 뭐지?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복잡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는 무의식 중에 의자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는 늘 그랬죠. 이건 복소함수 이론을 써야 하는 문제네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고급 수학 이론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되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칠판 앞으로 다가가서 분필을 집어 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복잡한 적분 계산, 함수의 변환, 그리고 최종 답까지.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민서는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어제처럼 칠판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이 글씨를 적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힘들게 청소하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거든요. 민서가 분필을 놓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거든요. 깜짝 놀란 민서는 황급히 평소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혹시 누군가 봤을까? 하지만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학생이었어요.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30분 후 앤더슨 교수가 복도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거든요. 혹시나 해서 자신이 새로 적어둔 문제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칠판을 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또 풀려 있어?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완벽한 풀이와 함께 귀여운 글씨체로 적힌 할머니 사랑해요까지. 앤더슨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봤어요. 이 문제는 대학원 수준을 넘어서는 고난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또 하루 만에 풀렸다는 게 도대체 누구지? 누가 이런 일을? 그때 복도 끝에 앉아있는 민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 너머로 강의실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 하지만 그냥 수업을 구경하는 아이로만 보였죠. 민서는 앤더슨 교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죠. 혹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김이 서린 것처럼 민서의 마음도 뿌옇게 흐려졌죠. 들키면 안 돼,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앤더슨 교수는 한참 동안 칠판과 민서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1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매일 이 복도에 앉아 있다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하루 종일 청소로 지쳐 보이셨지만 민서를 보시면 항상 미소를 지으셨죠. 민서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 어제에 이어서 또 어려운 수학 문제가 풀려 있더라고. 민서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떨어졌어요. 교수님들이 완전히 뒤집혔어. 누가 푸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서도 수학 천재가 되면 좋겠다. 아버지를 닮아서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는 모르시지만 손녀가 이미 그 신기한 일의 주인공이라는 거려.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죠.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들도 수학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 민서는 설렘과 함께 잠에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버드 수학과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앤더슨 교수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찍어둔 칠판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두 문제 모두 완벽하게 풀린 해답들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교수는 오늘 하루 종일 복도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비한 수학 천재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참기 어려웠죠. 너무 쉬운 내용들만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는 어제 본 복소함수 이론을 정리하고 있었죠. 학교 수학과 민서가 좋아하는 수학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오후 3시, 민서는 어김없이 하버드를 향해 걸었어요.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노트와 함께 새로 만든 문제집이 들어 있었죠. 하버드 건물이 보이자 마음이 설렜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날 수 있을까? 3층 복도에 도착한 민서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복도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앤더슨 교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민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소녀가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매일 오는구나. 그런데 왜 창문 밖에서만 수업을 들을까? 교수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서가 창문 너머 강의를 보다가 복도 칠판을 슬쩍 봤어요. 새로운 문제가 적혀 있었거든요. 어제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었죠. 이건 위상수학 문제네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대학원 시절 연구하시던 분야였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연구실에서 본 적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칠판 앞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민서는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수학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이번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어요. 민서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하나씩 떠올랐죠. 민서야, 위상수학은 도형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란다. 모양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찾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 민서는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죠. 숨어서 지켜보던 앤더슨 교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15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대학원 수준의 위상수학 문제를 척척 풀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럴 수가. 저 아이가 정말로... 교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봤던 어떤 천재보다도 놀라운 실력의 냈었거든요.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민서는 마지막 계산을 마쳤어요. 복잡한 증명 과정이 칠판 가득 적혀 있었죠. 맞는 것 같은데? 민서는 한 번 더 검토했어요.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였거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민서는 또 한 번 칠판 구석에 적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글씨를 쓸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샘솟았거든요. 민서가 분필을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앤더슨 교수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켜버린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앤더슨 교수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너무 긴장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죠. 혹시 방금 그 문제를 푼 건 당신인가요? 교수가 칠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해요. 괜히 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랍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건데, 혹시 몇 살인가요? 15살이에요. 앤더슨 교수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15세가 위상수학을 이해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이런 수학을 배웠나요? 민서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어요. 어릴 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도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제서야 이 아이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야, 어디 있어? 할머니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민서를 찾아오신 거였죠. 민서는 황급히 교수에게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찾으세요. 가봐야겠어요. 잠깐. 혹시 내일도 여기 올 건가요? 아마도요. 민서는 복도를 뛰어가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이 빨간 걸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민서야, 뭔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계단 올라와서 그래요. 민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앤더슨 교수는 할머니와 함께 사라지는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복도에 앉아있는 아이, 창문 너머로 수업을 듣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를 기다리는 이유까지. 저 아이는 정식 학생이 아니구나. 그런데 저런 재능.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교수님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민서야, 왜 자꾸 뒤를 봐?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수학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오늘 하루가 민서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앤더슨 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서의 놀라운 실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오늘 찍어둔 칠판 사진이 놓여 있었죠. 15세가 위상수학을. 정말 믿기 어려워. 교수는 자신의 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어요. 백혈병으로 16세에 세상을 떠난 사라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죠. 민서를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교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민서에게 제대로 된 수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저 아이의 재능을 그냥 묻어둘 순 없어. 교수는 복도 칠판에 새로운 메시지를 적었어요. 수학 문제가 아닌 민서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오후 4시에 317호실로 와주세요. 앤더슨. 그날 오후 평소처럼 하버드에 온 민서는 칠판의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제 만났던 그 교수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가도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민서는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317호실 문패에는 마이클 앤더슨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마다 수학 공식들이 적힌 칠판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논문들이 쌓여 있었죠. 와주어서 고마워요. 앉으세요. 앤더슨 교수가 의자를 권했어요. 먼저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곳 수학과 교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민서예요. 민서 씨, 어제 당신이 푼 문제를 다시 봤는데요. 정말 완벽했어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건가요?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아버지가 수학 교수셨다고 했죠? 혹시 어느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요. 이정호 교수였어요. 앤더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정호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수학자였거든요. 이정호 교수님의 딸이었군요. 저도 교수님 논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민서 씨,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왜 강의실 밖에서 수업을 들으시는지. 민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는 것,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없는 현실까지. 저희는 가난해서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문 밖에서라도. 앤더슨 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서 씨,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드리면 어떨까요? 비공식적으로요? 네. 정말요?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비밀로 해야겠지만요. 당신 같은 재능을 그냥 묻어둘 순 없어요. 매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의 제안에 민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샘솟았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앤더슨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었어요. 고등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죠. 이건 실해석학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민서는 분필을 들고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차근차근 접근하니까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민서는 완벽한 답을 제시했어요. 앤더슨 교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정말 놀라워요. 이 문제는 대학교 3학년 수준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민서의 수학적 직관력은 정말 타고난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민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하버드로 가서 앤더슨 교수와 함께 수학 공부를 했죠.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해석학. 어려운 이름들이었지만 민서에게는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민서야, 요즘 늦게 오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도서관에서 숙제하고 와요, 할머니.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앤더슨 교수는 민서를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교육의 기쁨을 다시 느꼈거든요. 민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학생을 가르치는 건 교수로서 최고의 행복이에요. 교수의 말에 민서는 감동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2주가 지나자 민서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대학원 수준의 문제도 척척 풀어냈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앤더슨 교수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전국 청소년 수학 경시대회가 다음 달에 있어요.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민서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경시대회라니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 같은 아이가 그런 대회에 나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 교수의 격려에 민서는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죠.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쳐보며 속삭였어요. 아빠,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앤더슨 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된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창밖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민서는 결심했어요. 경시대회에 나가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할머니께 자랑할 수 있는 손녀가 되겠다고요. 은밀한 가르침이 시작된 지 한 달, 민서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이상 창문 밖의 관찰자가 아니라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꿈이요. 경시대회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앤더슨 교수가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서야, 내 친한 동료 교수의 딸 중에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어? 너와 함께 공부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 민서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혼자 공부하는 게 편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건 어색하기만 했죠. 그 아이도 경시대회에 나갈 예정이야.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거야. 다음 날 오후 317호실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16세 소녀였죠. 깔끔한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앤더슨 교수님. 우소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서는 그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위축감을 느꼈죠. 에밀리, 늦었구나. 여기가 내가 말했던 민서야. 안녕. 아는 에밀리 하트야. 아빠는 물리학과 데이비드 하트 교수고. 에밀리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티셔츠, 그리고 해진 가방까지. 민서와 자신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했죠. 안녕, 민서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위축감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앤더슨 교수님이 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줬어. 수학을 잘한다며? 그냥 조금.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에밀리는 속으로 웃었어요. 앤더슨 교수가 두 아이에게 같은 문제를 내주었어요. 복잡한 함수 문제였죠. 둘 다 한번 풀어보렴. 에밀리는 자신있게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사립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온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데? 에밀리가 10분 동안 고민하는 사이, 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답을 적고 있었어요. 5분 만에 완벽한 해답을 완성했죠. 다 풀었어요, 교수님.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진짜로. 에밀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서가 칠판에 자신의 풀이를 적자 앤더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해, 민서야.
그런데 이 방법은 어디서 배웠니? 아버지 노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변분법을 응용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더라고요.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변분법은 대학교 고학년 수준의 내용이었거든요. 자신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죠. 그럼 나도 한 번 더 풀어볼게. 에밀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민서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항상 1등을 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어요. 에밀리, 괜찮아.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에밀리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둘이 복도를 걸을 때 에밀리가 물었어요. 민서야, 너 어느 학교 다녀? 공립고등학교. 아, 그래? 나는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야. 사립이고. 에밀리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세인트 메리는 하버드 진학률이 80%가 넘는 명문 사립학교였거든요. 그럼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에밀리의 질문에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셔. 청소. 에밀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어요. 하버드에서 청소하는 할머니의 손녀라니. 갑자기 민서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죠. 그럼 과외는? 학원은? 안 다녀. 혼자 공부해. 혼자. 진짜로. 에밀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은 일주일에 3번 개인 과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수학을 그렇게 잘해? 신기하네. 에밀리의 말투에는 미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민서는 가슴이 아팠어요. 에밀리의 시선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느껴졌거든요.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나는 개인 교사도 있고 최고급 교재로 공부해. 그래서 항상 전교 1등이야.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정말 특이하다. 가난한 집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다니? 그 순간 민서의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에밀리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에밀리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 여행, 비싼 수학 캠프, 하버드 교수들과의 만남. 민서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너도 우리 수학 캠프에 가봐. 정말 좋아. 물론 비싸긴 하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캠프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는 계속 에밀리 생각을 했어요. 같은 나이, 같은 수학 실력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을까요? 민서야,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도 에밀리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쳐보며 다짐했어요. 아빠, 저는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력으로 보여줄 거예요. 창밖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에밀리와의 만남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큰 동기가 되었죠. 다음 날 앤더슨 교수에게 민서가 말했어요. 교수님, 저 정말로 경시대회에서 1등 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래, 민서야? 제가 어떤 집 아이든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앤더슨 교수는 민서의 눈에서 새로운 불꽃을 봤어요. 어제의 만남이 민서에게 큰 자극이 된 것 같았죠. 에밀리와의 만남은 민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싶다는 의지를 심어주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아직 멀었지만 민서는 자신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죠. 경시대회를 2주 앞둔 어느 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비틀거리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관절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았죠? 할머니, 오늘은 쉬세요.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너는 학교 가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73살의 몸으로 하루 8시간씩 청소 일을 하는 건 너무 무리였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생활비를 위해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 내내 민서는 할머니 생각만 했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집중이 안 됐죠. 선생님의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혼자서 청소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루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를 확인하고 싶었죠. 오후에 하버드에 갔을 때 앤더슨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서야, 오늘 내 할머니 못 봤어. 평소에는 이 시간에 복도 청소를 하시는데 민서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일을 나오지 못하신 건가요? 교수님,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당연히 가봐야지. 가족이 우선이야. 집에 도착한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거든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야, 왔구나. 할머니가 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어요. 열도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민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관절염이 많이 악화되셨네요. 그리고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도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일을 못하면 생활비가 없어. 어떡하지? 민서도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의 청소일 수입이 둘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집세, 생활비, 모든 게 그 돈으로 해결되고 있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민서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경시대회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할머니 병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수학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앤더슨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민서는 할머니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려고 했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해요. 경시대회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앤더슨 교수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서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네. 내 연구실 조교 일을 맡겨줄게. 시간당 $15씩 주고 하루 2시간만 일하면 돼. 그러면 공부도 계속할 수 있고.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조교 일이라니 자신 같은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상관없어. 자료 정리하고 계산 확인하고 그런 간단한 일이야. 내 실력이면 충분해. 민서는 감동했어요. 교수님이 자신을 위해 이런 배려를 해주시더니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오히려 내가 도움받는 거야. 그날부터 민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교수 연구실에서 조교 일을 했어요.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복잡한 계산을 확인하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보면서 더 깊은 수학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민서야, 이 계산 맞는지 확인 좀 해줄래? 네, 교수님. 잠깐만요. 조교 일로 번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서히 회복되고 계셨죠. 민서야, 내가 돈을 벌어오다니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 좋아요. 할머니는 손녀가 대견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든든하다니. 일주일 후, 에밀리가 다시 연구실에 왔어요. 민서가 조교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민서야, 너 여기서 뭐 해? 조교 일해. 아르바이트. 진짜로.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은 용돈도 충분히 받는데 민서는 직접 돈을 벌고 있다니. 힘들지 않아?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으로 민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죠.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교수님 연구도 볼 수 있고. 민서의 당당한 모습에 에밀리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 존경. 자신도 잘 모르겠었죠. 그럼 경시대회 준비는 어떻게 해? 조교일 끝나고 저녁에 해. 괜찮아. 민서는 더 바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 달렸죠. 위기는 민서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더 성숙해졌죠. 이제 정말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소녀가 되었어요. 할머니, 저 꼭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과 낼게요. 우리 민서가 최고야.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민서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면서 민서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될 때였죠. 경시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서는 조교일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마지막 점검을 해보자. 앤더슨 교수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내밀었어요. 실제 경시대회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든 문제들이었죠. 시간은 3시간이야. 실전처럼 해보렴. 3시간 후, 민서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어요. 앤더슨 교수가 채점을 하며 감탄했죠. 믿을 수 없어. 만점이야, 민서야. 정말요? 응, 그것도 시간이 30분이나 남았어. 이 정도 실력이면 전국 대회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민서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우승이 가능할까요? 그때 앤더슨 교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서야, 사실 너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하버드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하버드 수업을 정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하버드에서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정규 입학할 때 학점도 인정받고. 정말요? 저 같은 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이야. 오히려 내가 가장 적합한 후보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민서가 긴장하며 들었어요. 전국 청소년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위 3등 안에 들어야 해. 그래야 자격이 주어져. 민서는 손끝이 떨렸어요. 3등 안에 들어야 한다니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죠. 그리고 하나 더,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장학금도 나와. 장학금이요? 생활비 전액과 함께 가족 생계비까지 지원해줘. 내 할머니도 더 이상 힘든 일 안 하셔도 돼. 민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버드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할머니께서 청소 일을 그만두실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죠. 교수님,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다만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거지. 민서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3등 안에 들어서 이 기회를 잡겠다고. 다음 날 에밀리가 연구실에 왔을 때 민서는 신이 나서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 나 하버드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어. 정말. 그 프로그램 나도 지원했는데.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둘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려? 너도 경시대회 나가지? 응, 나가. 에밀리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서의 실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둘 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서. 응, 그래. 하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할머니, 제가 하버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이니? 네, 그럼 할머니가 청소일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녀가 이렇게 의젓하게 컸다니. 민서야, 할머니는 내가 뭘 하든 자랑스러워.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정말 수학이 좋거든요. 그래, 우리 민서가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해. 할머니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경시대회를 사흘 앞두고 앤더슨 교수가 마지막 조언을 해줬어요. 민서야,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을 믿어. 네, 교수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기억해. 수학은 경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는 거야. 교수의 말에 민서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에밀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민서를 보는 시선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사라졌거든요.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나는 개인과외의 학원까지 다니는데 너는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다니. 에밀리도 잘하잖아. 아니야, 너랑은 달라. 너는 진짜 재능이 있어? 민서야, 경시대회에서는 서로 경쟁자지만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에밀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서는 감동했어요. 물론이야. 나도 에밀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드디어 두 아이 사이에 진정한 우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경시대회 전날 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어요. 아빠, 내일이에요.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순수하면 답은 보일 것이다. 민서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 할머니, 앤더슨 교수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의지가 샘솟았어요. 내일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거였죠. 새벽 5시, 민서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계산기, 연필, 지우개, 모든 준비물을 챙겼죠.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민서야, 든든하게 먹고 가렴. 네, 할머니. 할머니, 다녀올게요. 응, 우리 민서 파이팅! 할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민서는 집을 나섰어요. 드디어 꿈을 향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희망의 빛이 민서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그 빛을 따라 당당히 걸어갈 시간이었죠.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 도착한 민서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앤더슨 교수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긴장하지 마, 민서야. 넌 충분히 준비했어. 네, 교수님.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접수대로 향하면서 민서는 다른 참가자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이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죠. 비싼 계산기와 브랜드 가방을 든 아이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 세인트 폴 아카데미에서 온 애들이야. MIT 조기 입학 확정된 애도 있다던데? 민서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꼭 안았어요. 위축감이 밀려왔죠. 민서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였죠. 세인트 메리 아카데미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에밀리, 왔구나. 응, 긴장돼 죽겠어. 너는 어때? 나도 떨려.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기도 했죠. 접수를 할 때 민서의 학교명을 본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공립고등학교에서 오셨네요. 여기는 대부분 사립학교 학생들인데. 그 말에 주변 학생들이 민서를 쳐다봤어요. 시선들이 따가웠죠. 어느 학교야? 공립이래. 신기하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대기실에서 한 사립학교 학생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공립학교야? 개인 과외는 받니? 아니, 혼자 공부해. 혼자. 와, 용감하다. 그런데 여기 문제들 정말 어려워. 괜찮겠어?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장실에서 민서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초라해 보였죠.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죠. 화장실에서 나온 민서를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응, 그냥 조금 떨려서. 나도 떨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에밀리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난 좋은 환경에서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잖아. 그런데 너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에밀리의 말에 민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에밀리.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서로 축하해주는 거야? 응, 그래.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3시간 동안 6문제를 풀어야 했죠. 민서는 문제지를 받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침착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익숙한 유형들이었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방법들과 앤더슨 교수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있고 민서는 문제에 몰입했어요. 주변의 시선도 편견도 모두 잊었죠. 오직 수학만이 존재했어요. 이 문제는 복수함수를 써야 하고 저건 변분법으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민서는 5문제를 완료했어요. 마지막 문제만 남았죠. 주변을 보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할머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위상수학과 해석학을 결합하는 방법이었죠. 아버지 노트에서 본 내용이었어요. 맞아, 이렇게 접근하면 돼.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펜이 빠르게 움직였죠. 시험 종료 10분 전, 민서는 모든 문제를 완료했어요. 한 번 더 검토까지 마쳤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자신감이 되돌아왔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죠. 시간 끝 펜을 놓으세요. 감독관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펜을 놓았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민서는 에밀리를 찾았어요. 에밀리도 지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죠. 어땠어? 어려웠어. 너는? 나도. 그래도 최선은 다한 것 같아. 응, 나도. 두 아이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시험장 밖에서 앤더슨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니, 민서야? 최선을 다했어요, 교수님. 그럼 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난 내가 자랑스러워. 교수의 격려에 민서는 감동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긴 하루였지만 뿌듯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어.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신을 믿고 도전한 것만으로도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시련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민서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과연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시대회 결과 발표일이 드디어 왔어요. 민서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죠.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거든요. 민서야, 아침 먹어야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서는 어젯밤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너무 떨려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힘이 나지. 학교에서도 민서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시계만 바라봤죠. 친구들도 민서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민서야, 결과 언제 나와? 오늘 오후 2시. 우와, 떨리겠다. 잘 될 거야. 친구들의 응원에 민서는 고마웠지만 가슴 깊은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민서는 하버드로 달려갔어요. 앤더슨 교수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서야, 왔구나. 긴장되지? 네, 정말 많이요.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해.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시계는 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이야. 민서야, 숨 크게 쉬어봐. 앤더슨 교수가 민서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오후 2시 정각, 경시대회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죠. 전국 청소년 수학 경시대회 결과 발표. 화면이 로딩되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에 순위가 나타났어요. 민서는 1등부터 차례로 확인했죠. 1등, 이민서, 공립센트럴 고등학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교수님, 이게 정말 민서야. 1등이야. 1등. 앤더슨 교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정말 1등인가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응, 정말이야. 그것도 만점으로. 화면에는 민서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죠. 할머니께 빨리 알려드려야겠어요. 민서는 황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전국에서 1등. 뭐라고? 정말이니?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정말이에요. 만점으로 1등. 우리 민서가 전국 1등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에밀리. 너는 몇 등 했어? 나는 7등이야.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해. 진짜 축하해. 에밀리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민서는 감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앤더슨 교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당장 학교로 와. 하버드 학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셔. 학장님이요? 내 성과가 너무 놀라워서 특별히 시간을 내셨어. 민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버드 학장님을 직접 만나다니. 하버드 학장실에 들어선 민서는 긴장했어요. 로버트 윌슨 학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이민서 양이군요.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번 경시대회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만점으로 1등이라니 대단합니다. 민서 양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학장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에 최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특별 장학금도 드리고 싶어요. 특별 장학금이요? 네, 그 생활비 전액과 함께 가족 생계비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민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건은 없어요. 다만 하버드에서 마음껏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민서 양 같은 인재를 지원하는 것이 하버드의 자랑이에요. 학장님의 말에 민서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하버드 특별 연구생이 되시는 겁니다. 축하해요. 학장님이 민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민서는 믿을 수 없었죠.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소녀가 이제 하버드의 정식 학생이 되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할머니께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 이제 청소일 안 하셔도 돼요. 장학금으로 모든 게 해결돼요. 정말이니? 정말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민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할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할머니가 민서를 꼭 안아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죠.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서도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모든 사람들이 민서를 축하해 주었어요. 민서야, 대단해. 전국 1등이라니.
하버드 들어간다며? 정말 부러워. 친구들의 축하에 민서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저 이제 정말 수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를 소중히 가슴에 안고 속삭였어요. 앞으로도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할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서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이 실현되었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가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거였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민서는 하버드 캠퍼스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창문 밖의 관찰자가 아니라 정식 학생이었죠. 백팩에는 대학 수준의 수학 교재들이 들어있었고 학생증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안녕, 민서. 지나가던 대학생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민서는 하버드 공동체의 일원이었거든요. 오전 10시, 고급 미적분학 강의실에 앉은 민서는 여전히 신기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 자리에 이제 당당히 앉아있다니. 오늘은 편미분방 정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민서는 열심히 필기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이민서 양, 이번 중간고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민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고등학생이 대학 수업에서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재미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서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더 이상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민서야, 할머니가 오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어. 할머니가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일만 하시느라 책 읽을 여유가 없으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죠. 무슨 책이세요? 요리책이야. 우리 민서 영양가 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충분히 쉬신 할머니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관절염도 치료받으시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민서야, 할머니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꿈 같아.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우리 민서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에밀리도 같은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제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죠. 민서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응, 좋아. 계급 차이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로의 진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죠. 민서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에밀리는 민서의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려 했고, 민서는 에밀리의 체계적인 공부법을 익혔죠. 너랑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어? 나도 그래? 앤더슨 교수는 동료들에게 민서 자랑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민서가 또 논문에서 언급됐어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15세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교수님의 얼굴에는 아버지 같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민서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민서야,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보는 게 어때? 앤더슨 교수가 제안했어요. 국가대표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민서는 가슴이 뛰었어요. 세계대회라니. 할머니, 저 혹시 세계대회에 나갈 수도 있어요. 세계대회. 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민서가 세계대회까지? 정말 대단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 뭐든 해봐. 할머니가 응원할게. 민서는 가끔 예전에 창문 밖에서 서성이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죠. 언젠가는 저 안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이제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아니,
꿈보다 더 좋은 현실이 되었죠. 저녁마다 민서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를 펼쳐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아빠, 오늘도 많은 걸 배웠어요. 복수함수론 시간에는 정말 신기한 내용을 배웠고요.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꿈꾸셨던 수학자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앤더슨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민서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앤더슨 교수님, 에밀리,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까지. 모든 분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서의 꿈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었죠. 할머니, 1년 후에 정말 하버드에 정식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신대요. 그럼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하지만 할머니, 제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둘의 사랑은 여전했어요. 상황이 좋아졌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하버드 캠퍼스에서는 민서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 공부하던 소녀가 이제 최고의 학생이 됐대.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민서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문 밖의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수학자가 있었죠. 민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별빛 아래에서 수학을 꿈꾸던 소녀가 이제 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장 이야기의 완성이었죠. 오늘 민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기적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